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은 한화그룹 3총사 급등의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2025년도 7월 31일 마지막 날이네요. 이슈킹 2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 한화그룹 3총사 급등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함께 볼 건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종목군들 3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고점이 난 종목이죠.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라는 지주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야, 나는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나는 LG화학 갖고 있는데, 나는 현대차 갖고 있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바로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인 2025년도 7월 31일 장 시작되기 전 아침에 새벽 2시경에 금리 인하 발표하고, 금리 인하냐 보아 동결이냐인데 동결 발표하고 나서 FOMC에서 거기에 이제 다 신경이 써 있었는데 7시경을 전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한국 15% 관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회원 방송을 하느라고 저도 뭐 정신이 없었는데요. 우리나라 15% 상호 관세 결정. 그러면 결국은 최대 수혜주는 이 내용. 한국은 3,500억 달러, 한 500조 원 가까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해가면서 이걸 15% 관세를 얻어냈죠. 근데 그 내용 중에 1,000억 달러가 바로 알래스카에 있는 한국 돈으로 약 140조 원에 이르는 돈이 천연 LNG 가스를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구매라기보다는 공동 투자 및 구매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내용은 알래스카 LNG에 대한 내용은 일본도 15% 관세를 따낸 일본도 포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5% 관세 월요일 날 발표한 주말에 이번 얼마 전 일주일 전에 결정해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7,500억 달러 투자, 한국 돈으로 1,050조 원 정도를 투자하는데요. 예, 거기에도 한국 돈으로 1,050조 원입니다. 7,500억 달러가 바로 이 LNG 구매에 있습니다. 알래스카 지역에 있는. 그리고 이제 유럽 전체는 또 추가로 6천억 달러를 투자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알래스카 LNG를 일본 돈과 한국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유럽에다가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갖다 쓰라는 얘기죠. 한국도 갖다 쓰고. 3,500억 달러 중에서 1,000억 달러, 5,500억 달러 중에서 상당 부분 알래스카 투자. 6,0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해가면서 15% 따냈는데 7,500억 달러를 한국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돈을 그 멀리에 있는 알래스카 지역에서 배로 유조선으로 갔다가 LNG 선으로 갔다가 떼야 되는 유럽.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이게 왜 그러느냐? 그 모든 것의 큰 흐름에 가장 큰 수혜자는 하나그룹이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오션의 신고점,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신고점, 그리고 하나지주사라는 회사의 신고점. 여기에 그러면 빠져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하나솔루션과 하나시스템도 사실 앞으로 장기적인 수혜주입니다. 그 모든 것의 흐름은 어디서 시작되냐?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야기로부터 사실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러한 이야기죠. 러시아에서는 천연가스와 석유 이 나라의 수출의 주요 품목입니다. 경제 70%가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60 미만으로 오면 적자예요.
자, 그런데 그 가스관이 유럽, 독일이라든가 체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헝가리, 프랑스, 이탈리아까지도 가게 되는데요. 보통 독일이 한 20%, 프랑스도 한 30%, 이탈리아도 한 30%, 체코 70%, 헝가리 70%. 러시아의 가스관에 이 나라의 전체 에너지가 의존합니다. 자,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 크림반도를 통해서 주요 가스관이 이렇게 다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저 터널로도 가고.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유럽 연합에 가입돼서 이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장악력이 상실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재정의 70%를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장악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푸틴 정권의 몰락, 러시아 권력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유럽에 대한 지배권이 상실되는 거죠.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그동안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는데,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 중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잘 사는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거의 지금 다 낮췄어요. 그전에 이렇게 의존했다가 태양광이라든가 해상풍력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국가죠. 이제 체코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내륙에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겨울에 해 안 뜨면 골치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러시아 걸 의존하든지. 그래서 체코가 우리나라와 대규모 원자력 수주하는 거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인 유럽한테 미국의 일본의 돈을 갖다가 알래스카의 LNG 합작으로 5,500억 달러 중에서 한 거의 2,000억 달러죠. 그 돈을 300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알래스카 LNG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유럽한테 팔아먹겠다는 거죠. 7,500억 달러. 한국도 거기에서 선박을 대겠다는 겁니다. 선박펀드 1,000억 달러, 139조. 우리나라 3,500억 달러, 일본 5,500억 달러, 유럽은 6,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데 7,500억 달러는 가스를 갖다 써야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까지 다 나왔어요. 미국산 에너지, LNG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래스카 거. 2,500억 달러 연간. 그래서 3년간 총 7,500억 달러, 1,050조 원. 그리고 별도로 6,000억 달러는 따로 투자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3,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500조. 유럽은 앞으로 3년간 알래스카 이거를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미국산 에너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죠. 남아도는 알래스카 지역을 천연가스를 이걸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알래스카 지역에서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쓸 수는 없잖아요. LNG선을 대규모로 선박을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유럽의 이 파이프라인으로 편하게 갖다 썼던 것을 LNG선으로 수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유럽에만 LNG선 갖다 수출하고 나면 나중에 유럽이 또 에너지 독립을 또 시도할 거란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바뀐다든가.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북극 항로가 열리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까지도 그 LNG선이나 파이프라인을 갖다 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에너지 패권을 자기 구매에 맞게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 유럽이 이 정도 자금을 투자하고 미국으로부터 15% 관세를 따냈어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하면 사실 이번에 굉장히 저렴하게 15% 관세를 따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500억 달러 중에서 1,000억 달러는 실질적으로 LNG 관련된 건데 우리나라는 선박 발주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그룹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숫자는 보지 마세요. 흐름만 보세요. 한화가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사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배하고 있고요. 하나 생명 지배하고 있고요. 하나 갤러리, 하나 솔루션, 하나 호텔 앤 리조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단에는 또 누가 있느냐? 하나 오션과 하나 시스템이라는 방산 기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하나가 다 지배하는 구조죠. 자, 그런데요. 이 하나는 김승현 회장님의 22.6% 지분과 그리고 하나 에너지가 갖고 있는 또 지분이 있습니다. 20%의 지분이. 20% 조금 넘는데요. 자, 그리고 오너 일가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5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제 숫자는 보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면 이 숫자가 이제 옛날 숫자예요. 사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김승현 회장님 슬하에는 김동관님, 그리고 김동원님, 막내인 김동선님. 이렇게 3명의 자제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배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화를 김승현 회장님이 이제 지분을 좀 나눠준 거죠. 자제분들한테 아까 22%에서. 이게 이 숫자가 정확한 거예요. 11.9%, 김동관님 9.7%, 김동선님 5%, 김동원님 5.3%. 자, 그리고 하나 에너지가 22%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그룹, 하나를 중심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6%, 그리고 태양광의 하나 솔루션 33%, 호텔 앤 리조트 49%,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 36%, 금융, 하나 보험 43%. 그래서 금융의 한 축, 그리고 백화점 및 리조트, 호텔 한 축,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의 한 축. 여기 이제 방산의 한 축. 근데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누구를 또 지배하고 있느냐? 하나 오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30%. 그리고 공중, 관제 시스템 및 미사일 이런 거 관련된 거, 항공 47%. 자,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신고점이 나고 하나 오션이 주가가 올라가고 하나 시스템이 올라갈 때 이 배당 구조가 하나의 지주사의 주가도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이 방산이 하나의 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 에너지라든가 이쪽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 생명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신고점이 나는 하나의 방산의 이유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하나 방산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염을 토하는 세계적인 호재,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15%라는 관세를 따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1000%, 1000억 달러 구입하는 140조 한국의 현실. 요게 왜 그러느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장사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이 중국으로부터 군함 건조 능력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대만 전쟁이 난다거나 혹은 어떤 국지전이나 지역적인 문제가 벌어졌을 때 미국이 중국을 봉쇄할 때 군함으로 해상 봉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느냐? 중국은 조선업 건조 능력이 상당 부분 발달되어 있습니다.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은 몇 톤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고 있냐면 2325만 톤 배의 건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업용 배를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10만 톤밖에 건조하지 못합니다. 1년에. 자, 이것을 배수로 환산해 보면 미국은 약 80척 정도를 건조할 수 있어요. 중국은 5,500척을 1년에 건조할 수 있습니다. 적자이긴 하지만. 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평상시에는 자동차 만들어내고 비료 만들고 배 만들다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비료 만드는 회사는 폭탄 만드는 거고 자동차 만들던 회사는 탱크 만드는 거고 컨테이너선 만들고 LNG선 만드는 회사는 군함 만드는 겁니다.
평상시에 근데 중국은 2325만 톤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미국은 10만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 몇 년간 누적되어 왔어요. 그래서 군함 경쟁력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완전히 지금 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군함을 중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조선 인력이 60만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선박 수주량이에요. 수주를 해야 배를 건조하죠. 1700척입니다. 미국은 5척이에요. 조선업에 근무하는 군함 다 포함해서 15만 3천 명입니다. 중국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선원은 중국은 170만 명, 미국은 12,000명. 함정수 2025년 기준으로 약 중국 400척, 미국 287척. 중국이 원래 그럼 이렇게 많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 척 건조할 때 중국 애들 10척 건조한 거예요. 미국이 10척 건조할 때 중국 애들은 200척, 300척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건조, 배 따라오는 건조 속도를 바라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검은색 선, 요거는 중국의 배 건조 현재 함정 수입니다. 2010년도까지, 2005년도, 7년도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한테 한참 아래로 떨어졌어요. 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질이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중국은 계속 배 건조 능력을, 군함 건조 능력을 늘려왔습니다. 1년에 50척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1년에 중국 같은 경우 420척 건조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 50척 정도, 30척에서 거의 제자리입니다. 왜? 10척을 건조해도 10척이 한 20년, 30년 지나면 퇴역해야 되거든요. 10척 건조하고 10척 새로 퇴역하고 제자리예요, 그냥. 지난 20년간. 중국은 계속 건조하죠. 100척 퇴역하고 300척 건조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배의 건조함 보유 수량이나 군함의 어떤 이런 것들이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항공모함이라든가 혹은 순양함이라든가 구축함 이런 것들은 사실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앞서 있을지 몰라도 그 아래급들은 중국이 쪽수가 거의 100배 정도에 가까운 건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사시에 됐을 때 미국이 저 배 건조 능력이 사실 배가 그러면 타격도 받고 깨지기도 하고 포탄도 맞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배를 또 계속 찍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보급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미국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잠수함에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잠수함이 이제 미사일을 쏘는 거죠. 뱃속에서 쏘는 걸 SSBM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보통 원자력 잠수함이나 디젤 잠수함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떤 잠수함이 나오느냐. 평상시에는 그냥 디젤로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군함이나 이런 데서 뭔가 추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비행기 같은 거, 초계함들이 소리로. 그러면 이 잠수함이 갑자기 소리가 사라져버려요. 디젤 엔진을 옛날엔 끄든가 원자력 엔진을 꺼야 되는데 원자력 엔진은 끌 수가 없어요. 소리가 노출됩니다. 요즘 아예 소리가 안 들리는 엔진이 나왔어요. 어떤 거냐? 바로 배터리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배터리 2,000개를 모으면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가 되죠. 그 전기차 배터리 10개를 모으면 뭐가 됩니까? 전기 자동차 배터리 10개를 모으면 E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전기 냉장고가 되는 겁니다. ESS. 네. 그것을 가지고 또 모아서 잠수함이나 이런 데다 집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서도 밖으로 안 나와요. 엔진을 가동하지 않았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엔진 가동하고 디젤 엔진 N으로 다니다가 적군이 있는 것 같다. 소나로 탐지하는 것 같다. 그러면 멈춥니다, 일단. 그럼 여기에 정박되어 있으니까 배가 와가지고 비행기 같은 데서 포탄, 어뢰를 떨어뜨리죠? 꼼짝없이 걸려들어요. 근데 얘는 그 중요한 순간만 배터리 엔진으로 가동하는 겁니다. 전기자동차 소리 하나도 안 나듯이 똑같은 원리예요. 문제는 이게 미국이 지금 만들 수가 없어요. 현재는.
중국은 지금 계속 늘려냅니다. 58척에서 이제 75척까지 계속 늘리니까 더 빠른 속도로 늘리겠죠. 다른 거는 미국이 앞서 있어요. 그런대로. 중국이 많이 따라왔지만 그런대로 아직까지는 미국이 조금 파란색이 미국, 빨간 게 중국입니다. 자, 따라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항공모함이라든가 대형 이런 것들은 아직 미국이 앞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래 작은 군함들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죠. 문제는 바로 이 잠수함입니다. 배터리로 움직이는 잠수함. 이번에 캐나다에서도 잠수함 발주 나왔죠. 바로 이 배터리 잠수함을 요구를 한 거예요. 요게 다른 나라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중국한테 이걸 맡길 수는 없잖아요. 중국 애들이 가능해요. 근데 중국한테 캐나다 한 데가 맡길 수가 없잖아요. 요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LNG선 같은 경우 발주하고 선박펀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1,000억 달러는 사실 한국 조선업에도 큰 효과예요. 자, 그런데 삼성중공업도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있는데 왜 오늘 하나오션을만 마지막 코스피 200 종목에서 많고 많은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이게 코스피 200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들 중에서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서 왜 하나오션만 올라갔을까요? 조선주 중에서. 현대중공업이나 혹은 삼성중공업이나 다른 조선주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오션만큼 못 올라갔을까요? 바로 이러한 이면에는, 협상의 이면에는 LNG선도 물론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도 만들고 대우도 만들고 현대도 만듭니다. 현대중공업도. 그리고 잠수함도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따라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요거가 이제 우리나라 하나오션이 굉장한 경쟁력을 또 갖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하나오션의 오늘 신고점 돌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앞으로 그럼 이런 종목들이 쉽게 끝날 거냐?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거라고도 저는 판단됩니다. 겉으로는 LNG선이지만 사실은 하나오션이 갖고 있는 저런 포지션들, 그런 부분들이 미국한테도, 미국의 국익에도 꽤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봤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하나의 저런 경쟁력 속에서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단기간에 매매하기 꽤 좋은 흐름으로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에너지 패권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페트로달러에 의존했던 그 유럽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했는데 이번에 독립하잖아요. 그 틈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재정립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관점은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일 때 당선되었을 때 한국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선협력 메시지를. 한국은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도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제가 이거 방송 한번 했었죠. 작년 11월인가에. 옛날에 옥포조선소, 대우조선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딸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IMF 때. IMF 막 지나고 나서. 당시에는 상원 의원인가였죠. 네. 자,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당선이 돼서 두 번째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런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오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로 지금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꽤 괜찮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김승현 회장님이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김동관 장남, 지금 한화의 지주사의 부회장이고요. 김동원 하나생명, 여기는 이제 금융지주사를 물려받겠죠. 김동선 하나갤러리, 여기는 이제 백화점하고 갤러리 물려받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거가 하나를 누가 물려받는데 장남 승계의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승현 회장님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한화 지주사에 대한 지배구조, 나중에 또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 좀 더 하나그룹 전체도 공고히 한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아주 뭐 신고점 돌파하고 지금 난리죠. 예.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두들겨 맞았었는데 장대 양봉 나왔다가 운봉으로 이번에 다시 재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최근 들어서 하락하고 있는데 하나 솔루션이 있잖아요. 태양광.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가능성이 없느냐?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만약에 조정을 좀 세게 주면 상당한 가격 매력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어제 오늘 급락 나오고 있는데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되면 또 저가 매력이 형성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게 다 또 진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공장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이제 하나오션에 미국에 진출된 필리 조선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 역사가 시작됐죠. 하나가 인수했어요. 자, 지금 인수한 게 아니라 작년에 인수했습니다. 미리 내다보고. 이거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지금 2019년도에 미국 공장 지은 겁니다. 한 거의 뭐 60만 평 정도? 지금 한 8기가와트, 1기가와트가 원자력 발전소 한 개예요. 자, 그런데 이미 미국 공장 여기 달튼 지역 그리고 카터스빌 미국의 조지의 아주 공장이죠. 여기 우리나라 기아자동차, 엘레바마 현대차 공장 뭐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LG, 애틀란타 지역 이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솔루션도 공장을 지었습니다. 2017년도부터인가 짓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지금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달튼 지역 2019년도에 완공된 이 공장에서는 5기가와트, 5기가와트. 현재 2024년도 대략 5기가와트의 모듈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모듈이라는 것이 이제 셀, 태양광의 가장 작은 세포 같은 걸 해서 모은 거, 쬐끄만 게 모은 거. 이거를 이제 모듈을 여러 개 결합하면 큰 인삼밭에 있는 큰 책상만한 판때기가 되는 거죠. 그것을 연결하면 태양광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가장 경쟁력이 어디냐? 셀을 생산해서 모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실리콘에서. 자, 이 웨이퍼, 폴리실리콘 가지고 웨이퍼를 녹여서 셀을 만들고 그 셀들을 결합해서 모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태양광의 아주 기본 단위입니다. 이게 경쟁력이에요. 반도체로 따지면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인 거죠. TSMC나 삼성전자처럼. 이걸 만들지 못하면 태양광 업체라 하더라도 그냥 영업력입니다. 애들로부터 수입해서 조립해서 자기들이 판매하는 것 뿐이니까. 여기 돌톤 공장, 달튼 공장이라고 불리는 여기에 5.1기가와트. 이번에 카터빌죠. 새로 하는 곳에 또 3.3. 그래서 한 8기가와트 이상을 원자력 발전소 8개. 1년에 이만큼 생산한다는 거예요. 1년에. 그래서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보조금도 받고 하고 있죠. 근데 그 보조금을 트럼프 대통령이 삭감해서 지금 막 주가도 급등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미국 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경쟁력이 있죠. 중국산 저가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가격이 떨어지면 또 매력이 하나솔루션에서 저는 앞으로 멀리 봤을 때 한 번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당장 하나오션과 그리고 한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및 하나 시스템 같은 방산주에서 움직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다. 어떤 기회? 대체 불가능한 기업에 투자해라. 작년도에 하나오션 말씀드려가면서 제가 했던 얘기죠. 미국의 약점에 투자해라. 작년도 11월 달. 자, 그게 바로 하나오션 같은 기업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어떤 이런 관세 협약에서 대체 가능한 자동차, 독일산, 일본산 다 똑같이 15%잖아요. 근데 조선은 일본도 그만큼 불가능하고 미국 요구하는 만큼에는 유럽도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게 된 거죠. 하나오션이나.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살아남습니다. 또 신고점이 나와요. 관세를 만들어도.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걸로 이런 기회들을 자꾸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15%. 한국에도 15%를 때렸죠. 자, 그런데 왜 하나그룹만 강세냐?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이 또 앞으로 없을까요? 이미 우리나라에 또 몇 개 또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해가면서 종목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오늘 이슈킹 25번째 저는 물러가고요. 다음 주 26번째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